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사석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입니다. 저는 어이없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궁금한 모양입니다. 정말 탄핵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도 탄핵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정말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럴듯하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전문가한테 진짜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과거 같으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냥 아무나 탄핵 얘기를 서슴없이 꺼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3시에 뭐 집회를 합니다. 시민단체하고 연관돼서.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더군요.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으로 모여주세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시민단체하고 공동 주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뭐 이 참여를 이제 독려한 셈인데, 자, 또 민주당 대변인 중에 뭐 황정아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정호성이라고 하면 뭐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실 비서관으로 이제 기용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시즌2,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하고 기용까지 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간의 소문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돈다. 뭐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정호성 기용을 탄핵에 대한 대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 MBC 라디오에 나와서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는 건 전형적 이해 충돌이다. 그러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야권에서 입만 열면 탄핵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한번 보시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리고 무도한 정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거는 형식 논리고 실질적으로는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서도 의문이 남는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게 지난 기자회견 때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걸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돼 있죠? 그리고 그게 무도합니까?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글쎄,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그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정말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백현동 용도 변경 이 부분에 관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이죠. 공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이가 없는 적반하장이다. 그 다음에 뭐 무슨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이 뭐 수사하고 구속한 사람을 물론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도 이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뒤집어 보면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수사하게 되면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이리저리 많이 알게 되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국정농단의 도구로서 활용된, 그러나 능력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한 사람까지 쓸 수 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탕평인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통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뭐 검찰 출신이나 뭐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했는데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까지도 쓸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탕평인사가 뭐 별겁니까? 제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본 거와 거꾸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라는 사람이 정호성 기용을 뭐 탄핵에 대비했다고 그러는데, 정호성을 기용한다고 해서 그게 정호성이 무슨 탄핵 방어용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정호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3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이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냐?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직접 전화 안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화기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고리에 있는 3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뭐 통화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한 것이지,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다? 뭐 약간의 그 권력이라는 게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주는, 뭐 이것도 권력이라면 권력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국정을 농단했다? 그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 스타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 사람 기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야당 사람 기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박영선 전 의원,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기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민주당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죠? 그런 거야말로 탕평인사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걸 뭐 탄핵에 대비했다는, 그건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제가 박주민 의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조국 대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것 뭐가 있죠?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뭐 경로했다? 그래서 경로한 게 죄가 됩니까? 경로한 거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로한 횟수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벌써 범죄로 다 처벌을 했어야 되나요? 경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럼 경로한 것이 결국은 무슨 지시로 연결돼서,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로 연결돼서 그게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다른 위법행위를 구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현직 대통령은 그럴 경우라도 처벌이 안 됩니다. 형사소추권이 없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 경로했다는 게 마치 범죄인 것처럼.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럼 헌재에서 왜 탄핵을 기각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할 사항은 아니다. 이게 이유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의 위법행위가 뭐 드러난 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또
이걸 이제 법률적인 개념, 정치적인 개념 두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두 가지로. 첫째, 법률적인 개념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제 탄핵이 됐습니다. 그때 뭐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정농단이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이게 발견이 되면서 거기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뭐 공식 연설문이나 여기에 개입한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범죄를 구성한다. 그게 국정농단이다 그러는데 글쎄 그게 왜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은 이라는 죄는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아시잖아요.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었을 때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고 처벌 조항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국정농단죄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직권남용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삼성과의 뭐 뇌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났지만 박근혜 그 대통령을 그 수사하고 특히 특검에서 수사할 때도 사실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없지만 태블릿 PC 발견으로 증폭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율 추락. 태블릿 PC 발견 이후에 한 열흘쯤 지나서 제 기억에는 11월 초쯤에 한국갤럽 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까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4%. 이건 뭐 거의 긍정평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돌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 아시다시피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이 보인 겁니다. 개헌 논의라는 걸. 왜냐면 최순실 씨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아 이거를 개헌 논의로 한번 그냥 국면을 전환해보자. 이게 너무나 속이 보여서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점이고, 그리고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에 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대로 구성을 했었다면 저는 그때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여서 정치적 해법으로 물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죠. 또 헌법재판소를 과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나를 봐줄 거다. 오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번 연관해서 보자고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법률적으로 보면 현재 위법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24%입니다. 한 달째 24%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험수입니다. 이게 뭐 계속 더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위험수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아는 또는 저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탄핵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까?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의 대부분 야당의 선전선동에 지금 현혹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보통 정도의 정치 지식만 있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다 알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탄핵 얘기를 저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솔깃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뭐 그러니까 좀 뭐 그 사람들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야권의 이재명 대표의 선전선동이 꽤 먹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바로 야당의 이 탄핵 주장에 솔깃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여당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이런 숙제가 남은 겁니다. 지금처럼 비대위 해가지고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보니까 제가 뭐 어느 방송에서 그랬는데 대표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어떤 정치적 위상 같은 걸 오래 좀 끌고 갔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걸 빨리 단축시켜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늦추고 있는 인상이 너무나 강하다. 이런 식으로 여대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판이 아니고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앞으로 한 달쯤 더 진행되면요, 여권은 더 추락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염수위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여당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해 있어가지고서는 정말 여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지층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거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공격 모드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어이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를 저보고 꼽으라고 하면 10가지 이상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공세, 터무니없다 라는 것만으로 수세적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은 하도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가 진짜 탄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시길래 그에 대한 저의 그 설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